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인문학과 마케팅 8강 2장 한국의 증류주, 소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한국 전통주 문화에 의해서 2장 한국의 증류주, 소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까요? 자, 소주는 한자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소주로 표기하는 이유. 근데 이 주자가 좀 틀리죠. 술 주자가 아니라 다른 주자입니다. 맥주나 뭐 청주, 탁주 그런 것은 전부 다 술 주자로 표기하는데 소주는 이 주자를 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소주는 진한술 주자입니다. 이게 진한술 주자. 왜 이것을 이렇게 표기할까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소주라는 것이 불로 익힌다는 그 뜻이잖아요. 소자가. 불로 익혀 진한 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자가 아닌 진한 술, 이 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익힌다. 뭘 말할까요? 바로 증류에서 만든다는 거죠. 증류에서. 옛날에는 소주 고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주 고리. 이거 소주 고리입니다. 소주 고리. 소주 고리를 솥에다가 이게 이제 일단 막걸리를 넣고 이제 불 떼죠. 불 떼면은 증기되고 요 위에는 이거 마가지에서 위에는 찬물을 이제 계속 갈아주면은 수증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알코올이 증류돼서 뭐 공기와 찬 것하고 접촉을 하면은 이제 물방울 맺어 가지고 이제 술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 이슬람 지역에서 만든 그 증류기와 뭐 거의 비슷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증류기술이 어차피 그 유럽을 통해서 왔으니까 뭐 비슷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런 고리, 소주 고리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불을 떼서 그러니까 불로 만든 술이기 때문에 소주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주는 증류식 소주와 희석 소주로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희석 소주는 화학주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죠. 화학주 과연 그럴까요? 당분이 포도당이 알코올로 변화하는 것은 화학적 변화입니다. 화학적 변화는 맞은데 거기서 말하는 화학주라는 것은 수로 원료를 뭐 화학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서 술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술을 뭐 석탄이나 석유, 뭐 플라스틱 그런 화학적인 재료로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그것은 메칠 알코올이 되고 이렇게 공유를 효모의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만든 술은 이제 에칠 알코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다. 그런 화학의 뜻이 화학적인 어떤 원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그것은 전혀 맞지 않은 것입니다. 둘 다 곡물로 만듭니다. 곡물. 증류식이나 희석식이나 곡물로 만드는데 또 희석식은 이제 곡류 내지는 소류는 이제 고구마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그 뿌리를 구근을 말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만듭니다. 둘 다 그 원료로 해서 만드는데 단지 증류 방법 그리고 나중에 희석하는 방법이 블렌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소주의 주는 진한 술을 따르는 이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불로 익혀 진한 술이란 유래에서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주 전례는 고려 충렬왕 때 몽고에서 들어왔다. 몇 번 말씀드렸죠. 주로 개성 안동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 몽고군이 주둔했죠. 그래서 개성소주, 안동소주가 있었다. 것을 말씀드리고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까지는 거의 약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술은 처음에는 약처럼 쓰였다는 것이죠. 뭐 처음 보는 액체였으니까 그 약처럼, 그리고 굉장히 화끈거리고 마시면은 그랬었죠. 그래서 성종 이후에 대중에게 보급됐다. 처음에는 귀한 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경국대전에서는 약용 이에는 소주를 마시 못하도록 명시됐어요. 약으로만 써라. 몸이 쇠하고 그럴 때 약주로 조금씩 마실 수 있는 것을 했지, 그냥 기분 내키도록 마시는 건 술이 아니었던 거죠. 지복유설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만드는 소주 종류는 약 48종. 전통적인 누룩으로부터 만들었고, 조선말 나루터가 있던 마포 공덕동 일대는 소주 빚는 곳이 뭐 100여 호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마포 공덕 일대가 이제 소주 도갯집 양주장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금주령이 참 많이 내렸어요. 금주령. 그런데 특히 영주시대 금주령이 자주 내렸는데, 그런 기록 하나 보면은 이렇습니다. 술을 빚는 자는 섬으로 유배 보내고, 술을 사서 마신 자는 영원히 노비로 소속시킬 것이며, 선비 중 이름을 알린 자는 멀리 귀양을 보내고, 일반인은 횟수를 한정하지 말고 수군에 복묵해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술 만들면 나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금주령을 내렸는데 왜 내렸겠습니까? 이거 먹을 것이 이제 부족해서 있지만은 술을 주로 누가 마셨겠습니까? 양반들이 마시겠죠. 고을 원님들이. 그리고 주로 선비들 좀 있는 집들이 마시는데, 전부 다 그 술을 만들려면은 곡식 양곡으로 만들었는데, 양곡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 것을 뺏어다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주령을 내렸죠. 근데 이 금주령만 내렸는데 너무 많이 잡혀갔어요. 오늘 금주한 지 1주년 되는 날이다. 금주를 어겨 섬으로 유배한 자가 700여 명이나 되니 모두 풀어주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잡혀간 거죠. 이게 여기서.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 금주는 내렸다가 이제 풀어주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자, 흑국과 희석소주. 일제강점기는 흑국 중심의 기업화로 전통 누룩소주가 쇠퇴하고 흑국소주 신화가 되는데, 자, 1909년부터 34년까지 술제를 화가지로 먹는 주세령이 공포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일제시대 때도 함부로 이제 술을 못 만들게 하고, 공장 아니면은 술을 제조할 수 없도록 자가술 제조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집에서 술을 많이 만들고, 농번기 때라든지 그럴 때는 전부 일꾼들을 주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금지됐고, 영국에서 매 가정마다 에일 맥주를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식수가 오염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필요로 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 이게 술이 이제 금지가 됐고, 해방 후에도 한동안 자가술 제조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도 술 제조를 하면은 면허를 내고 해야 됩니다. 술 제조 면허 없이 만들면은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런 부분. 특히 면허 없이 술을 제조해서 판매했다?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크게 걸리죠. 자, 19년에 평양에 연속식 증류기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누룩 대신 흑국을 사용했고, 전통 누룩 소주가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흑국이라고 해서 이게 증자해서 배양한, 누룩은 우리가 그냥 생것을 이렇게 효소가 배양되도록 해서 만든 거고, 흑국은 이것을 쪄가지고 거기서 배양하는 일본식 입국입니다. 자, 희석식 소주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식량난이었죠. 소주에 이제 공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누룩소주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쌀 대신 이제 고구마를 사용하도록 했었습니다. 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혼식을 장려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데 분식의 날을 정해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토요일 날은 라면을 줬어요. 분식 장려를 해서 그래 분식을 장려하고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80년대 초까지 뭐 그랬죠. 자, 그런데 70년대부터는 이제 노동자 술로 소주가 희석소주가 인식되게 해서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부터는 쌀 사용이 허용돼. 이때 뭐 쌀 막걸리도 다시 나왔죠. 금지됐다가 중소주가 만들기 시작하면 했었는데 이때는 벌써 다른 수입주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됐죠. 그런데 희석식 소주는 육식의 증가와 외일변에 따른 관심으로 도수가 이제 점점 처음에는 30도 소주였어요. 30도에서 25도, 또 23도, 21도 이래가 요즘 뭐 16도, 17도까지 내려왔죠. 소주가 점점 낮아져서 저도주가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희석 소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중류식 소주와 희석 소주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중류 소주는 곡주나 고구마주 따위를 끓여서 중류식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거 고리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마크처럼 만들어서 이것을 냉각수로 해가지고 이런 내려서 이것이 소주가 되죠. 그래서 이 증류소주는 이제 전통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이 증류소주고 희석식은 연속식 중류기를 돕니다. 그래서 연속식 중류기를 또 중류한 걸 또 중류하고 그래서 계속 중류해서 주정이라고 하는데 주정은 95% 이상 되는 걸 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95%까지 알코올을 만들면은 거의 원료에 따른 차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쌀 주정, 보리 주정, 고구마 주정, 요즘은 타피오카라고 돼지 감자를 많이 쓰고 여러분이 럼주에서 배웠죠. 당밀. 과거에는 당밀을 많이 수입했습니다. 우리가 당밀을 많이 수입해 가지고 그걸 원료로 해서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동남아에서 돼지 감자 타피오카를 수입해서 이제 술 원료 쓰는데 그 원료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중성주정이라 합니다. 원료에 따른 맛 차이가 없어지고 아주 무색무미하는 그 주정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 주정을 가져다가 첨가물 그리고 물, 주정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기 쉽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첨가물이 2% 이내만 제한됐어.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소주에다 뭘 첨가를 하게 되면 그 소주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2% 한도만 집어넣으면 이제 소주가 되는 거고 그 이상을 넣게 되면은 그게 일반 증류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일반 증류주. 그래서 과거에 뭐 소주에다가 녹차를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때는 녹차도 이렇게 소주에 넣기 금지된 품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소주가 아니고 이름은 소주처럼 판매되는데 소주가 아니고 지금 뭐 유자를 넣는 뭐 소주, 뭐 자몽을 넣은 소주 그것은 소주가 아닙니다. 일반 증류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증류주나 리큐르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희석식이 화학주다 그런 것은 이 95% 알코올을 가져다가 이게 이제 에틸 알코올이니까 이걸 가져다가 희석이란 말이 이제 화학식에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블렌딩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물과 이제 블렌딩 한다는 물을 타기 때문에 이제 희석이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마시기 좋게 한다. 근데 이게 뭐 수출되는 소주는 2% 첨가물이 이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 되면은 이게 또 관세가 차이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소주는
특히 일본 수출한 소주는 넣지 않습니다. 첨가물이 좀 적게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마신 소주와 보다는 맛이 좀 다르네. 그렇게 느낀 것은 그런 탓입니다. 첨가물이 좀 다르죠. 일본은 희석식을 감류소주라 하고 증류식을 을류소주라고 불러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석식, 증류식 그렇게 구분합니다. 자, 소주는 이제 보면은 75%가 이제 주세입니다. 72% 주세인데 그때 한번 이야기했죠. 위스키와 소주가 똑같이 72%다. 그래서 이게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가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 희망이 대한민국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위스키 대표적인 위스키 회사 CEO가 기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위스키 12년산, 17년산 그런 고급 위스키를 가지고 그것을 맥주와 섞어서 폭탄주로 마시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17년산 위스키는 평생 생일날이나 한 잔 마시는 그런 아주 귀한 위스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가서 수시로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 가가지고 여기는 뭐 오리지널 위스키를 마셔보자 해가지고 가서 펍 같은 거 가지고 17년 위스키를 시키면은 없다 그 술 미리 주문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폭탄이 마시다 보니까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스카치 위스키 희망인데 주세를 위스키는 150%나 물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과다하다. 위스키 세율만 내리면은 한국이 엄청난 위스키 소비를 많이 할 텐데 이것이 저해된다 그래가지고 수상까지 나서가지고 대추상까지 나서가지고 WTO에 제소해가지고 이게 이제 패소해서 지금은 소주와 위스키 세율이 똑같은 72%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세 이상 성인 1인당 인간 소주는 약 90병.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스피릿의 1위는 진로 참이슬이다. 지금까지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15년 자료인데 최근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는 대표 소주와 그 소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9개 정도가 있는데 서울엔 진로 참이슬 그리고 처음처럼 이제 롯데에서 인수했지만 가운데가 있죠. 그리고 충남, 전북, 또 전남, 뭐 한라산 소주, 경남의 좋은데이, 하고 시원 소주, 그리고 경북의 참소주 이렇게 해서 전부 10개, 10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세계 탑5, 탑5만 선정을 했습니다. 스피리츠 비즈니스에서 발표한 것인데 1위가 진로입니다. 막강하죠. 진로. 그리고 2위가 오피셔스 초이스 위스키. 인도 사람들이 위스키를 많이 마시나 봐요. 위스키에서 자국 브랜드죠. 하고 또 인도의 위스키 3위가 맥도웰스 위스키가 2, 3위에요. 그리고 스미르노프 보드카가 미국에서 생산하는데 4위고 임페라도르 브랜드인데 이게 필리핀의 산미구엘 그 맥주도 꽤 있는데 필리핀이 브랜디, 진 이런 맥주를 거기 본사가 소재해 가지고 굉장히 술 제조 강국이랄까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소주가 전체 스피릿류에 포함되니까 스피릿류 판매 1위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스피릿 브랜드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어, 통계를 보면은 마오타이주, 중국의 마오타이주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가 오량의, 윌량이고, 윌량의, 양의, 노주, 라오지오, 그리고 조니어카보다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브랜드 가치 높겠죠. 그 잭 다니엘, 헤네시 코냑 이런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워낙 시장이 크니까 중국에서 1등이 세계 1등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술 소비가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최고는 아니고요. 거의 뭐 평균 정도로 술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OECD 국가가 지금 8.7리터 순수 알코올은 8.9리터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8.7리터, 8.7리터니까 전체 평균보다는 약간 적은 그런 알코올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추세는 세계적으로 보면 알코올 소비가 점차적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예요. 어느 부분에 웰빙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술 외에도 마실 만한 음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한국의 증류주, 소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